자,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인강드림 부동산 학개론 핵심 요약집 들어갈 차례입니다. 교재 핵심 요약집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학개론 핵심 요약집 요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핵심 요약집 요거 페이지는 처음에 10페이지 펼쳐주시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 10페이지 펼쳐주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약집부터는 기본서에 대한 내용에 대한 디테일함보다 큰 것들 위주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핵심을 짚어가면서 문제에 나올 것들을 함께 풀어가 보면서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처음에 총론입니다. 총론인데, 여러분들, 우리 학개론 이제 요약집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요 말씀 좀 드리고 와야 되겠죠. 자, 우리 처음에 지금 뭐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 학개론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 학개론 배우는 거고, 학개론은 총 8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8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총론 구성되어 있어요. 총론. 두 번째는 경제. 세 번째는 시장. 네 번째는 정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앞에 전반부에 대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투자. 금융, 개발, 관리, 마케팅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에 감정, 평가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전반부의 4개와 후반부의 4파트를 볼 건데요. 오늘 볼 것보다 총론이다. 왜? 우리 핵심 요약집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총론에 대한 개괄적인 좀 내용들, 그리고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부동산 총론이에요. 총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들어가면 가장 처음으로 만나게 될 문제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그래서 총론부터 나오는 거니까. 재작년에는 가형, 나형까지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공통형으로 치는 거라서요. 무조건 순서대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첫 문제로서 만나게 될 겁니다. 물론 1번부터 푸는 사람이 그렇겠죠. 두 번째는요, 박스형 문제입니다. 박스형 문제 위주입니다. 자, 최근에 난이도를 높이는 문제로서 자꾸 박스형으로 내요. 왜 그러느냐? 박스형으로 내면 모두 몇 개인가 라는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스로 크게 그리고 난 뒤에 다음 중 경제적 개념에 속하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스형 문제로 나온다. 세 번째는 암기 위주입니다. 근데 이 암기가 무슨 암기다? 다 단순 암기 위주예요. 단순 암기 위주. 그래서 단순 암기 위주니까 여러분들 하나도 어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출제 내역을 잠깐 보셔야 되겠죠. 자, 주로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 뜻이에요. 첫 번째는요, 부동산이 뭔데? 라는 거예요. 부동산이 뭔데? 부동산 개념인데, 우리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대해서 신중하게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복합 부동산, 그쵸?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뭔데요, 교수님? 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요, 무엇과 무엇이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뭐예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이다 라는 거고요. 복합 부동산이다, 요건 뭐예요? 토지와 건물의 결합이다 라는 거예요. 토지 더하기 건물. 토지와 건물의 결합을 이야기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는 하나 반드시 개념 잡아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토지 용어 정리예요. 요거 문제 중요합니다. 토지 용어 정리. 후보지부터 부지, 빈지, 선하지, 소지, 원지까지 등 항상 시험에 매년 나오는 단골 손님이니까요.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정착물인데, 토지 정착물과 부동산 정착물이 있는데, 우리 정착물 중에서도 독립 정착물로 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따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건물 같은 거요. 여러분들 토지와 건물은 따로 거래할 수 있어요? 따로 거래할 수 없어요? 따로 거래할 수 있죠. 그래서 정착물 중에서도 독립 정착물이 있다 없다? 있다. 명의 방법을 가진 수목, 등기된 임목, 이런 것들은 다 독립 정착물로서 토지와 따로 거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정착물과 부동산 정착물 이렇게 나뉘고요.
다음은요. 부동산에 대한 특성입니다. 특성 중요하죠. 무슨 특성? 그 중에서 자연적 특성. 자연적 특성에 뭐가 있어요? 부동성, 부층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이렇게 5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다? 부동, 부증, 영속, 개별, 인접성. 요거 5가지가 뭐예요? 자연적 특성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과 병합 분할 가능성 정도만 들어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주택의 분류예요. 주택의 분류는 단독과 공동이 있죠. 단독주택에는 4가지 뭐가 있죠? 다다공이 있죠.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있고요. 공동주택에는요. 연세대 기숙사 하셨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마지막 뭐 기숙사. 이렇게 4가지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다? 우린 거기에다가 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른 부동산업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 지금 11페이지 보시면 바로 나와 있죠. 교재에. 교재 한번 잠깐 볼까요? 교재에 나와 있죠. 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른 부동산업에 대한 분류.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제가 총론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다 총론에 대해서는 주요 출제 내역을 잘 파악하시고 어디에서 나온다? 부동산에 대한 개념, 토지 용어에 대한 정리, 정착물, 특성, 분류, 부동산업. 요거 뭐다? 5가지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좀 힘주어서 잘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넘어갑니다. 자, 이건 학문적 정의인데요. 학문적 정의는 여러분 크게 복잡한 게 없고 시험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학은 뭐예요? 종합응용과학이다 라는 거예요. 그보다 응용기술 개척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뭐다?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다 응용, 종합한 것이다 라는 거고요. 학의 성격은요. 사회과학, 응용과학, 경험, 종합과학 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 요거 하나만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0페이지 일단 했고요. 11페이지 잠깐 넘어오시죠. 자, 요거 보고 난 뒤에 제가 정리를 다 해드릴 겁니다. 자, 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른 부동산업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분류에서는 부동산업, 중분류에서도 부동산업인데 우리 소분류부터 진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분류부터 뭐가 나뉘니까 임대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뉘니까. 그래서 임대 공급업에는 2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임대업이겠고 개발 공급업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임대 및 공급업인데 임대업 하나 있고요. 밑에 뭐가 있다고요? 개발 공급업이 있다고요. 됐어요. 두 번째는요. 관련 서비스업이에요. 하나는 관리업이고 하나는 뭐예요? 중개자문 감정평가업이에요. 그래서 임대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임대업, 부동산 뭐? 임대업이다. 3가지가 있다.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가 있다. 그리고 주거용에는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아파트가 있겠죠. 됐어요? 두 번째 비주거용 건물에는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사무용 건물이 있겠죠. 사무용이 있겠죠. 세 번째는요. 기타 부동산이에요. 여기는요. 사업, 시설이라고 나온 경우가 있어요. 사업, 뭐? 시설.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 공급업에는요. 역시 주거, 비주거, 기타가 있죠. 그래서 주거용에는 뭐가 있어요? 역시 똑같은 거 뭐? 아파트가 있죠. 두 번째는요. 사무용 시설이 있겠죠. 세 번째는요. 역시 뭐다? 사업, 시설이 있겠네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이 됐건 개발 공급업이 됐건 다 뭐다?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가 있고요. 개발 공급업 역시 뭐다?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요거 3가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임대 공급업은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임대 및 뭐다? 공급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3가지밖에 없죠. 뭐 주거용, 뭐 비주거용, 뭐 기타 요거 3가지가 나온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뭐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임대업과 개발 공급업이 있는데 둘 다 뭐다?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가 있다. 그리고 혹시나 주거용이 아파트라는 걸로 나오면 뭐다? 이게 주거용이구나. 그렇죠? 두 번째 사무용으로 나오면 이게 비주거용이구나. 기타 나오면 뭐 이렇게 사업 시설이구나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된다는 점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랑 사무실은 주거용, 비주거용 잘 아시는데 사업시설은 이게 기타 부동산이구나 라는 개념을 잘 까먹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다?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다? 야, 네가 부동산 임대를 하든 만들어서 공급을 하든 다 뭐다?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다? 임대 공급업은 다 뭐?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이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린 뭐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죠? 관리업과 중개자문, 감정평가업에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에요. 관련 서비스업. 임대하거나 개발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만 제공하는 거예요. 무슨 서비스? 관리 서비스. 무슨 서비스? 중개 및 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되시죠? 그래서 뭐다? 부동산 관리업인데 중요해요. 이제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이랑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수님, 아파트 관리업도 부동산업이 됩니까? 네, 됩니다. 사무용 부동산 관리도 부동산업이 됩니까? 네, 됩니다. 근데 기타 부동산 관리가 있다 없다? 관리가 있다 없어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타 부동산 관리 있다 없다? 관리 없다라는 거. 그리고 기타랑 똑같은 말이 뭐였죠? 사업, 시설, 관리 있다 없다? 사업시설 관리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 두 개 중요하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관리업은 뭐밖에 없다? 아파트랑 사무용. 다른 말로 하면 주거용 관리, 비주거용 관리. 요거 중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중개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다?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 그럼 중개는 뭐예요? 중개 및 대리업이에요. 중개 및 대리업. 됐죠, 이거는? 중개업은 여러분들이 하실 거고, 대리업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네요. 두 번째, 투자 자문입니다. 투자 자문.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투자 자문.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투자 자문이에요. 나중에 교재 보면 설명드릴 거예요. 투자 자문이에요. 투자 자문. 투자 자문업. 그쵸? 투자업이에요. 투자 자문업이에요. 투자 자문업. 투자업 아니에요. 금융업 하면 돼요? 안 돼요? 금융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투자 자문업이 있다고. 됐어요. 그럼 뭐다? 부동산 감정평가업이 있다고요. 됐어요.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투자업 아니고 뭐도 아니고 금융업 아니고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중개 및 대리. 자문은 무슨 자문? 투자 자문. 아시겠죠? 투자업 아니고 금융업 아니고 아시겠죠? 마지막 감정평가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히 우리는 어디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하나 더 별표해 주시고 관리업에는 기타 관리 없고 중개 및 대리, 투자 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네 글자씩 끝나는 거. 네 글자. 중개 및 대리, 투자, 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네 글자 끝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우리 아까 처음에 할 때 복합부동산과 복합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봐야 될 게 뭐다?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세 개예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렇죠? 세 가지 측면입니다. 그 세 가지 측면을 안고 이쪽 잠깐 넘어오시죠. 자, 복합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뭐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래서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뭐가? 종류가 무엇인지를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죠? 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협의의 부동산입니다. 뭐?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에요 라는 거예요. 그럼 뭐다? 이거는 민법 제99조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뭐다? 민법 99조 1항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럼 뭐다? 이거는 좁은 의미에서의 부동산이었으니까 좁은 협자. 뭐만? 토지 및 그 정착물. 진짜 나왔죠? 법률적 개념. 민법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로 한다라는 거. 그런데 광의의 부동산. 이제 뭐다? 의미가 넓어지는 거죠. 넓은 의미는 협의의 부동산 받고 한 가지를 더 더하는 거예요. 뭐다? 준부동산을 더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부동산? 준부동산. 그러면 준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다만 요건 뭐다?
부동산에 뭐 하는 거예요? 준하여 취급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쵸? 부동산에 뭐? 준하여 취급해 준다. 그 취급해 주는 특징은 세 가지예요. 크게 준 부동산의 뭐? 특징.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아니다. 부동산이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뭐? 준하는 개념으로서 뭐다? 종류는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임목, 공양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등이 있다라는 건데 준 부동산의 특징은 요거예요. 자, 첫 번째 드렸어요.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춘다라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들 부동산은 등기하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자동차만 가지고 가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동차 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동차 등록증이 있죠. 거기에 차에 대한 재원이나 뭐 무게나 뭐 크기나 누가 주인인지 모델명은 뭔지 어떠한 연료 형태와 연비 형태 쓴지 싹 다 나와 있어요.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자동차 등록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다?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그래서 뭐다?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는 말은 부동산에 준한다. 부동산이 아니지만 뭐다? 부동산과 성격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는 소리예요. 자, 무슨 말이냐? 저당권이 모기지라는 뜻인데 원래 모기지라는 뜻은 죽은 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좀 더 쉽게 풀어드리면요. 저당권은 그거 맡기고 돈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돈 빌릴 수 있어요.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음으로써. 소유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그렇죠? 여러분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릴 수 있어요? 돈 빌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자동차를 담보로 돈 빌릴 수 있어요? 돈 빌릴 수 있어요. 네, 그건 뭐라 그래요? 우리 맡기고 돈 빌리는 건 뭐라 그래요?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은 뭐다?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은 저당권은 깔아주고 뭐 돈 빌릴 수 있죠. 그래서 뭐다? 자동차 담보 대출, 주택 담보 대출 뭐예요?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평가의 대상. 집은 감정평가하는 거 알고 있을 거고 자동차는 감정평가 어디서 해요? 중고차 시장에서 하죠. 그러면 A 중고차 시장과 B 중고차 시장의 금액이 같아 달라요? 금액이 다 다르겠죠. 왜요? 가치를 판단하여 가액을 평가한 거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뭐다? 감정평가. 뭐 가치를 가액으로 평가한 것이다 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다? 우리 준부동산의 특징 세 가지 요거 하나 들어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이라 뭐 하는 거예요? 등기 및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됩니다. 라는 게 뭐다? 준부동산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다? 자동차가 있다.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법률적 개념에 이어서 뭐다? 경제적 개념 하셔야 되겠죠. 경제적 개념 뭐?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요 5가지를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다? 3본 생소상 했죠. 3본 생소상. 근데 여러분들 시옷 붙어 있는 거는 다 뭐예요? 경제적 개념이에요. 자산, 자본. 그렇죠? 자산과 자본. 자본은 내 돈, 자산은 내 돈에 남돈 합친 거. 그래서 뭐다? 둘 다 돈 개념이네요. 돈. 자산이든 자본이든 둘 다 뭐예요? 돈이네요. 그리고 뭐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 개념이에요. 기술적 개념. 기술적 개념은 무슨 개념과 같죠? 물리적 개념과 같죠. 기술적 개념은 뭐와 같다? 물리적 개념이랑 같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다? 기술적 개념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기술적 개념이랑 무슨 말이랑 물리적 개념이랑 같은 말이니까 맞죠? 종류가 뭐가 있다? 환경, 두 번째 자연, 세 번째 위치, 네 번째 공간이 있다라는 거. 그쵸? 우리 했지? 환자, 뭐 위간, 그쵸? 했잖아 우리.
환자, 위간. 환자, 위간.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는 왜 안 좋아요? 뭐가 같으니까? 기, 술이 물과 같으니까는. 그래서 뭐다? 술이 물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술이 물 같다. 기, 술이 뭐와 같다? 물 같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을 물처럼 마시면 어떻게 돼요? 환자, 위간.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환자, 위간. 시옷 붙으면 다 경제적 개념이고요. 환자, 위간 하면 뭐예요? 기술적 개념이다. 기술적 개념은 뭐와 같다고요? 물리적 개념과 같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환자, 위간. 걸어가시면서 하셔야 돼요. 어떻게? 환자, 위간. 왜? 기술적 개념은 뭐와 같으니까? 물리적 개념과 같으니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었고요. 자, 복합부동산입니다. 자, 복합부동산. 근데 우리 복합부동산은 너무 쉬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주상복합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무엇과 무엇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주거와 상업시설이 합쳐져 있죠. 자, 나왔잖아. 주상, 복합, 아파트. 무엇과 무엇이 주거와 상업시설이 하나의 상태로 결합되어 있는 아파트죠. 우리 주상복합아파트를 주상복합 개념의 아파트라고 하지 않잖아. 그쵸? 그래서 복합아파트, 즉 뭐다? 복합부동산이란 뭐다? 부동산이 두 개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토지와 건물 요거 두 개 있겠네요. 맞아요? 그럼 뭐다? 복합이니까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는 부동산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를 가리킨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복합부동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뭐다? 주상복합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를 가리킨다. 무엇을? 복합부동산을.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우리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 요 두 개가 다르죠? 자,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세 가지가 있죠. 뭐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용을 쓰기 위해서 잠깐만 다시 씌우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죠. 그럼 법률적은 다시 두 가지네. 뭐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그쵸? 경제적 개념은요, 다섯 가지였네요. 자, 산, 자, 본, 생산요소, 맞죠? 소비재, 상품, 이렇게 다섯 가지. 됐죠? 그리고 기술적 개념은 뭐와 같다? 환자, 위간. 기술적 개념은 뭐다? 물리적 개념과 같으니까요. 환경, 자연, 위치 앤 공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복합부동산은 뭐다? 토지와 무엇이 건물이 결합.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뭐다? 복합부동산이었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접근 방법인데요. 이 접근 방법은 그냥 읽어만 두시면 됩니다. 종합식 접근과 의사결정론적 접근. 이념은 효율, 형평.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토지와 주택의 용어할 차례인데요. 우리 여기 잠깐만 교재로 넘어와 주시겠습니다. 교재는요, 처음에 10페이지 넘어오시면 됩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 넘어오세요. 교재 10페이지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몇 페이지? 10페이지. 자, 됐죠, 여러분들? 10페이지 넘어오면 부동산은 뭐다?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크게 글씨 체크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됐어요? 그리고 부동산 성격은 사회과학, 응용과학. 두 가지만 뭐다? 사회과학과 응용과학이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사회과학하면 응용과학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무슨 과학? 종합과학으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성격을 띄고 있다. 마지막에 종합과학 이것도 하나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제 11페이지 넘어오셔가지고요. 표준 부동산업 분류체계에 따른 부동산업 이런 게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다? 임대공급업에 체크 하나만 해주시고요. 밑에 관련 서비스업에는 별표 해주세요. 관련 서비스업에 뭐? 별표 해주셔야 됩니다. 관련 서비스업은 별표입니다. 그래서 뭐다? 부동산 임대공급업. 임대공급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임대업과 개발공급업.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그렇죠? 동그라미. 뭐다? 개발공급업에도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요거 동그라미. 그래서 주거용에는 뭐? 아파트. 비주거용에는 뭐? 사업용. 사무실 하시면 되죠. 사무용. 기타 부동산에서는요, 사업, 시설, 이렇게. 그 중에서 뭐? 기타 사업 시설을 잘 기억해 달라는 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밑에 부동산 관리업에는 두 가지가 있죠. 뭐와 뭐만 관리하면 돼요? 아파트랑 사무실만 관리하면 되죠. 무슨 관리 없다? 기타 관리 있다 없다? 기타 관리 없다 라는 거. 기타 관리 없다.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관리 있다 없다? 기타 관리 없다 라는 거. 부동산 중개 자문 감정평가. 중개 자문 감정평가. 그래서 첫 번째 뭐다? 중개 및 대리. 두 번째 투자 자문. 세 번째 감정평가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뭐다? 투자 자문. 두 번째 뭐? 중개 및 대리. 세 번째 뭐? 감정평가. 뭔 없다? 투자업 있다 없다? 투자업 없다. 그리고 뭐도 없다? 금융업도 있다 없다? 금융업도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투자업 없고 금융업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 공급업에서는 뭐와 뭐가 있다? 임대업과 개발 공급업이 있다 라는 말씀 드렸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서는요, 관리업과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이 있다. 그래서 관리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거, 비주거 두 가지가 있고요. 중개 자문 감정평가는 요거 세 가지. 그쵸? 네 글자씩이었죠? 중개 및 대리. 그리고 뭐? 투자 자문. 마지막 감정평가. 뭐는 없다? 투자업은 없고 금융업도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필기해 주세요. 관리업에는 뭐가 없다? 기타 관리 없다.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에는 뭐가 없다? 투자업 없다. 금융업 없다 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밑에 부동산학의 3대 측면. 여기엔 별표 주세요. 별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라는 거. 그렇죠? 우리 요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별표하고 넘어보시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는 뭐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 있다. 한 장 딱 넘어오시고요. 그래서 나왔지. 복합 개념의 부동산 여기에 별표 해주세요. 12페이지에 뭐? 별표 해주세요. 12페이지에 별표. 그리고 물리적 개념은 뭐와 같다? 기술 개념은 뭐와 같다? 물리적 개념과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뭐다? 물리적 개념은 기술적 개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같다 하시고 밑에 뭐라고 쓴다? 기술적 개념이라고 쓴다라는 거. 그쵸? 저랑 함께 하셨던 분들은 환자, 위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왜? 술이 뭐 같다? 물 같다. 환자 뭐? 위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개념, 경제적 개념 요거 두 개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물리적 개념에 대한 종류, 경제적 개념에 대한 뭐? 종류 요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물리적 개념 뭐? 기술적 개념이랑 같고, 환자, 위간. 왜요? 술이 물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경제적 개념은 CO 들어가는 거는 경제적 개념이 많은데, 자산, 자본 둘 다 뭐예요? 돈이죠.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까지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라는 거. 그래서 뭐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뭐만 알면 된다. 종류만 잘 기억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넘어오세요. 법률주 개념이에요. 13페이지에 협의의 부동산에서 뭐라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협의의 부동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토지는 뭐? 지번이 부여된 한 필지의 토지. 정착물은 뭐? 토지에 항구적으로 붙어 있는 것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광의의 부동산이에요. 토지 및 그 정착물 더하기 뭐?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뭐예요? 의제 부동산이라고도 얘기하죠. 같은 말로. 그래서 의제 부동산이다, 준부동산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 뭐예요? 등기 등록에 유사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 종류 뭐가 있죠?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통하여 뭐다? 준한다. 무엇에 대하여? 부동산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 왜요?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 저당권의 객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다가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13페이지 밑에 보면 그래프 되어 있죠? 어떻게 그래프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와 있고, 그쵸?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와 있고, 개념의 부동산 나와 있고, 그쵸? 물리적, 경제적, 기술적. 물리적, 경제적, 기술적 나와 있죠. 맞아요? 물리적, 경제적, 죄송해요. 법률적, 요거 법률적 나와 있죠. 뭐다? 물리적이랑 같은 거는 뭐다? 기술적 개념이었고요. 그렇죠? 뭐만 종류만 잘 아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재 여기에다가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복습하실 때 어디만 보면 된다? 여기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복합 부동산이에요. 뭐? 복합 부동산입니다. 뭐? 복합 부동산이라고요. 됐어요? 복합 부동산은 뭐다?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는 부동산이다. 우리 헷갈리시면 주상복합 떠올려 얘기했죠? 뭐다? 주거와 상가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라는 거예요. 뭐? 복합부동산, 그쵸?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구성된 부동산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뭐라고요? 복합부동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의 접근 방법은요, 종합식 접근 방법,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 그리고 뭐다? 부동산 이념에는 효율성, 형평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맨 첫 시간에 저하고 함께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뭐였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개념의 부동산.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있었고요. 표준 산업화에 따른 부동산 업. 임대 공급업은 임대 및 공급업은 다시 두 개였죠. 임대업과 개발 및 공급업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임대업에는 뭐가 있었어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임대업이 있었고요. 개발 공급도 마찬가지죠.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공급업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우리 관련 서비스업이 차이가 있었죠. 관련 서비스업. 여기 중요하죠. 관리업이 있었죠. 그래서 관리업에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주거용과 비주거용. 기타 있다 없다? 기타 없다라는 거였고요. 중개, 자문, 감정평가가 있었죠. 그럼 중개, 자문, 감정평가도 세 가지가 있었네요. 뭐가 있었죠? 중개 및 대리. 됐죠? 무슨 자문? 투자. 자문. 이렇게. 마지막 감정
평가 이렇게 있었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뭐다? 첫 시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배웠던 거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부동산업에 대해서 구분해서 정리해 주셨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다. 법률적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뭐 협의와 광의. 써드릴까요? 또 써드릴게요. 협의와 광의. 경제적 개념에는 뭐가 있었어요? 5가지. 산본, 생소사, 자산, 따라오셔야지.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아는 것만 계속 반복해도 돼. 그럼 60점 이상 충분히 나와요. 70점 이상 나와. 마지막 기술적 개념은 뭐와 같죠? 물리적 개념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다? 기술적 개념은 뭐와 같다? 물리적 개념과 같다라는 거예요. 뭐 환자, 위간 했죠? 뭐다? 환경, 자연, 위치, 공간 이렇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요약집 1교시에 배웠던 거 가장 중요한 거 2가지 뭐? 복합 개념의 부동산 3가지 뭐였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요거랑요. 표준 산업표의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은 뭐가 있다? 위에는 개발, 임대 및 공급업. 그렇죠? 임대, 개발, 공급업이 있고요. 요거는 주거비 주고 기타, 주거비 주고 기타고요. 관련 서비스업에서 힘을 줘서 받으라고 말씀드렸죠. 관리업에는 뭐가 있다? 주거형과 비주거형이 있고요. 중개, 자문, 감정평가에는 중개 및 대리, 주재, 자문, 감정평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1교시 했던 내용들 다 요겁니다. 그래서 14페이지까지 일단 1교시 진행을 했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동산학 총론이 학개론에 그리고 특히나 공인중개사 시험에 가장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문제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다? 확실하게 복습과 반복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한 학습과 철저한 반복 학습. 왜 그러냐면 시험에 딱 갔잖아요, 여러분. 시험 딱 갔는데 내가 9시 입시를 하셔가지고 이자 소리 해야 되겠어. 9시 30분부터 시험을 치게 될 거예요. 시험 시작. 9시 반부터 시험 시작.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딱 시험지를 펼쳐 넘겼을 때 만나게 될 문제가 이 파트라고요. 특히나 이거라고, 이거. 아니면 뭐다? 용어 정리. 그 다음 시간에 할 거. 그래서 처음에 우리 총론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3문제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총론 몇 문제? 총론 3문제 정도. 그치? 그러면 이 총론 3문제 나오는 거 있잖아요. 3문제 나오는 거. 이거 잘 풀리잖아요? 이거 만약에 잘 풀었다 치자. 잘 풀었어. 그러면 뒤에 좀 어려운 내용이 나와도 자신감이 붙는다니까요. 그럼 그날 시험 어떻게 돼요? 그날 시험 통과하는 거라고. 뭐가 어려워?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우리 요거 총론 반드시 잘 철저하게 복습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우리 오늘 1교시 총론이었으니까요. 2가지 개념만 잡아가는 거예요. 부동산의 개념과 표준 산업 분류표에 따른 부동산업 요거 아시겠죠? 잡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다음 시간에 뭐 배우겠어요? 토지 용어 정의 배우고 있죠? 아시겠죠? 요거 반드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부동산업 요거 2개 1교시 했던 중요한 내용들 잘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같이 하고 저희 잠깐 쉬셨다가 이제 주택의 용어 정리할 겁니다. 잠깐 쉬시죠.